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 포인트를 차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삼성전자의 주가가 53,3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맷집에 나선 신호였습니다. 바닥권에서의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주가는 이내 반등을 시작했으며 단 8거래일 만에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타난 후 12월 한 달 동안은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넓은 박스권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 구간이 숨 고르기 기간으로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삼성전자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며 중기 상승 전환을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신호가 발생했는데 이때 거래량이 직전 고점 대비 약 30%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확실한 매수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주가는 58,000원에서 6만원까지 단숨에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단기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차트 기술적으로 볼 때 21선과 61선이 좁혀졌다가 벌어지는 모습은 상승 트렌드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 신호를 포착한 트레이더들은 빠르게 포지션을 늘리며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어서 2월 초 62,000원 부근에서 고점 매물 부담이 누적되며 일시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RSI가 70선을 넘어 과매수 상태를 경고했고 MACD 히스토그램은 플러스 영역에서 비록 줄어들었지만 아직 음영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조정이 깊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 실제로 주가는 55,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은 뒤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이때 지지 확인 후 매수 전략이 빛을 발하며 55,000원 부근에서 잡은 매수 포지션은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58,000원대 지지선 위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전 저점이었던 55,000원대보다 높은 저점을 기록하며 상향 피봇이 형성됐고 기술적 관점에서 상승 에너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월 말 들어서는 거래량이 재차 확대되며 62,000원을 돌파했고 이는 박스권 상단을 벗어난 변곡점이자 새로운 상승 랠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3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진 것은 추세 강세가 명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4월 초 글로벌 증시 변동성과 반도체 업황 우려가 겹치면서 조정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잠시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61선까지는 훼손되지 않았으며 거래량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술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실제로 4월 중순부터 주가는 다시 21선을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단기선이 중기선을 밑돌았다가 재차 상향 회복하는 패턴이 여러 번 연출되었는데 매번 매수 기회로 작용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앞선 랠리보다는 다소 완만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구간을 살펴보면 RSI는 50선 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머물렀고 MACD 히스토그램은 플러스 영역을 유지하며 숨고르기 국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 또한 K선과 D선이 여러 번 교차하며 작은 변동을 주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상승 여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6월 말 들어 단기선 5일, 10일, 중기선 20일, 60일 위로 다시 올라서며 상승 신호를 복원했습니다. 6월 말에는 6만원 심리선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중에도 음봉의 몸통이 작게 묶이는 형태가 반복됐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다는 의미로 차트상에선 양봉 출현 가능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직전 음봉 저점 부근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는 61,000원까지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서서히 다가가는 모습도 관찰됐는데 만약 중기선이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면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58,000원 부근 60일 이동평균선, 그 위 심리적 지지선인 6만원, 그리고
과거 박스권 상단이 전환된 55,000원대입니다. 저항선으로는 62,000원, 그 위 64,000원대 이전 고점. 마지막으로 장기 저항인 67,000원대가 유효합니다. 이 구간들을 돌파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량을 함께 살펴야 진짜 돌파인지 아니면 가짜 돌파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5일, 10일, 이동평균선이 20일, 60일선 위 배열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단기선이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상향 회복할 때 분할 매수를 실행합니다. 손절 라인은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이탈 시 포지션 절반을 정산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목표 수익은 첫 구간에서 약 5% 정도를 설정해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면서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기 스윙 관점에서는 62,000원 돌파 시 추가 분할 매수를 고려하고 64,000원대에서 일부 이익을 실현하며 목표 수익을 발해서 10% 수준으로 잡습니다. 여기서도 손절 라인은 60일선 이탈 시점으로 설정해 매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는 58,000원대 지지 구간에서 매수 후 62,000원대 저항 구간에서 매도하는 방식을 반복하며 포지션을 운영하고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일 때 포지션을 재구성하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투자 판단의 도구일 뿐 시장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 라인에 도달했을 때 감정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청산하고 수익 구간에서는 일부라도 반드시 실현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저점 반등부터 62,000원 돌파 과정까지를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바닥권 매집, 중기 골든크로스, 과매수 조정, 상향 피봇, 박스권 돌파, 기술적 조정과 재반등 등 주요 구간마다 포착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시나리오를 분석해 중장기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하나 하고 갈 테니 집중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 아마 보신 분들 중에 이거 내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실수 3가지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입문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겪는 실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한때는 이 3가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단순히 초보 때 흔한 실수라고만 넘기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문장, 분할 매수한다며 다 사버림이라는 말, 정말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나눠서 사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300만 원어치 사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 100만 원씩 나눠서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그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특히 초반에 빠르게 상승세가 나오면 대부분은 두려움과 욕심 사이에서 결국 한 번에 전량 매수를 해버립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 계획도 다 무시하고 그냥 올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그렇게 한 번에 사버리면은 타이밍 미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없는 분할은 분할이 아니라 그냥 타이밍 실패입니다. 주식 매매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왜 나누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 없이 일단 조금 사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국 나도 모르게 전량 매수하게 되고 그게 꼭 고점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누가 추천해서 샀는데 손실. 이 실수도 정말 흔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주식 커뮤니티, 오픈 카톡방 같은 데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할 거라는 이야기, 기관이 매집 중이라는 분석,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그럴듯한 말만 있을 뿐 실제로 들어가서 매수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거 없는 추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확실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략하고 그냥 이 사람 말 잘하네, 믿을만하네 하고 들어가면은 결국 타인의 기준으로 내 돈을 쓰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리면 남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른 건 내 손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수, 손절 못하고 계속 버팀.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이라는 단어를 마치 실패의 상징처럼 받아들이세요. 나는 끝까지 버텨서 본전은 무조건 온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현실은 어떻죠? 대부분 더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정도 손실이 났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다가 어느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되어버려요. 이쯤 되면 이제는 계좌를 열기도 무섭고 손절은 더더욱 못하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손해를 확정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더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이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손절은 자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 기술입니다. 손절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보전해야만 다음 기회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반복되는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사버리고 추천만 믿고 들어가고 손절도 못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계좌가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매매 기준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인식, 정보를 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한지 그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어디서 사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런 실수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정확한 타이밍, 제대로 된 매매 기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이 번호 기억해 두세요. 010-2701-6611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간단하게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드린 종목 외에도 당일 시세 흐름 체크부터 실전 타점, 손절과 익절 기준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아이디는 STOCK6611 두 채널 모두 동일합니다. 영상에서 나온 이 아이디만 입력하시면 바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거기서도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질문하셔도 되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생각보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꼭 이런 채널 하나쯤은 열어두고 정보 받으시면서 매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PT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전 매매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앞선 영상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둘러싼 산업과 시장 이슈를 묶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글로벌 디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약 5% 상승했고 낸드 플래시 역시 데이터 센터 재고 소진에 따라 단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AI 워크로드가 폭증하면서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 수요가 고용량, 고대역폭 메모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은 삼성전자가 평택 E3 라인에 이어 3나노 이하 공정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결정이 장기적으로 옳았음을 입증해주는 신호입니다. 물론 당장은 KBX 부담으로 올해 실적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면 감가상각비 증가분 이상의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겁니다. 메모리 외에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 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약 20%를 유지하며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TSMC와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있지만 5나노, 3나노 공정 전환 속도와 전력 효율 경쟁력 면에서 점차 우위를 다져가고 있죠. 최근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로부터 3나노 기반 AI 칩 신규 수주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수주 물량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 비중은 연말까지 2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파운드리에서의 수익성 개선은 메모리 업황 변동성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창출을 뒷받침해줄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과 가전, 전장용 반도체 분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체적으로 둔화 국면이지만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가 최신 EUV 공정 기반의 고성능 SoC를 장착해 공급 차질 없이 판매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북미, 유럽, 한국 등 고가 시장에서의 점유율 방어는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 큰 힘이 됩니다. 가전 부문은 스마트홈, LOT 기기,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중심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 성수기 진입과 함께 매출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전 품목에 걸쳐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전장용 반도체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차량용 통신칩, 센서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확대 중입니다. 전장용 반도체 매출 비중은 올해 10%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삼성전자의 수익원을 다변화해주고 비메모리 의존도를 낮춰줄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경계해야 할 변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핵심 소재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올리는 매출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만약 규제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매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수출 기업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달러 강세 시 환차익이 증가해 영업이익에 긍정적이지만 환율이 급등하면 환해지 비용 증가로 이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평균 환율을 1250원에서 1300원 사이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환해지 전략이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향후 실적 변동성 관리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는 선제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평택 공장에 태양광과 연료전지 설비를 확대 도입해 공장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아리백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력비 절감 효과뿐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ESG 평가 점수를 높여 자본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 정책도 안정적이어서 2024년 주당 1,8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해 시가 배당률 약 3%를 유지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배당 매력은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자산으로 고려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투자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여팡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파운드리 신규 수주가 연이어 가시화되며 모바일 가전 전장용 반도체까지 고른 성장세를 보인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20% 선을 회복하고 주가는 7만 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긍정 시나리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황 회복이 더디고 경쟁이 심화되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이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박스권에 머물며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요 부진이 지속되거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어 반도체 장비 소재 수출이 차단되는 부정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5만 5천 원 이하로 밀리며 주요 지지선 테스트가 불가피해집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우선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5만 8천 원대에서 1차 6만 2천 원대 돌파 시 2차로 진입해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손절 라인은 부정 시나리오를 감안해 5만 5천 원 이탈 시 전량 정리하도록 하고 긍정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에는 7만 원 이상에서 분할 이익 실현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가격 동향, 파운드리 수주 현황, 환율 흐름, ESG 성과를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점검해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시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느끼는 감정,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단언컨대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익을 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 이미지 하나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계좌 수익이 만족스럽나요? 최근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번 기회는 제대로 잡았다. 나도 이제는 확신 있게 들어간다. 이런 자신감 있는 투자를 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왜일까요?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커뮤니티도 보는데 왜 내 매매만 유독 늦고 어설프고 손실로 이어질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보의 질과 시점, 그리고 해석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봐도 그걸 먼저 알지 못하면 늦게 따라붙게 되고 그 정보의 진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방향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익은커녕 손절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서비스는 다릅니다. 이미지를 보세요. 010-2701-6611 그리고 그 옆엔 단 하나의 단어 기회. 이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이건 앞서가는 투자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그 누구보다 먼저 종목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종목에 대한 이유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다면 왜 무료로 알려주냐? 좋은 정보면
본인들이 돈 벌지 왜 공유하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진짜 수익이 나는 정보는 퍼지기 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오로지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게 하고 먼저 연락한 사람만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미지 중앙을 보세요. 정보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제한적이고 검증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비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실시간성입니다. 그날의 시장 시황, 이슈, 종목 수급, 테마 확산 흐름까지 빠르게 요약해서 전달되며 특정 종목의 수급이 감지되는 순간 텔레그램을 통해 알림이 옵니다. 둘째, 이해도 기반의 분석입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툭 던져주는 리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지금 움직이는지, 이 종목에 숨어있는 수급의 흔적은 어떤지,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차트와 함께 설명이 오기 때문에 초보자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 수준은 유료를 능가합니다. 이건 실제로 받은 분들이 남긴 피드백입니다. 이 정도면 돈 받고 받아도 될 수준이다. 지금까지 내가 유료 리딩에서 봤던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그 정도로 밀도 높은 정보가 지금 문자 하나로 여러분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문자 외에도 카카오톡 STOCK6611, 텔레그램 STOCK6611 보다 편리하게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주로 아침 시황 브리핑, 전일 시장 리뷰, 그리고 그날의 주목할 섹터나 종목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텍스트로 정리돼 있어 바쁜 직장인 투자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텔레그램은 속도와 실전 중심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기관 매집 흔적이 감지되는 차트, 그리고 지금 매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스크린샷과 간단한 분석과 함께 빠르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수익을 냈고 누군가는 고점에 물렸고 누군가는 멀뚱히 지켜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수익의 편에 설 차례입니다. 그 시작은 기회라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는 것,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기회 두 글자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가입도, 비용도, 계좌도 없습니다. 이건 정보에 대한 접근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여러분 계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 다음 주면 늦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미 정보는 희석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핸드폰 열고 문자 보내세요. 또는 카카오톡 STOCK6611, 텔레그램 STOCK6611 편하신 곳으로 연락 주세요. 어차피 무료입니다. 어차피 손해볼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 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빠른 사람이 이기고 먼저 안 사람이 수익을 챙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차례입니다.